부모님, 오늘도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모님, 혹시 방금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맛있게 마치셨나요? 아니면 지금 막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숨을 돌리고 계신가요? 그때 부모님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혹은 수십 년 된 오랜 약속처럼 습관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입안에 남은 음식 맛을 깔끔하게 지우고 싶어서, 혹은 갈증을 해소하거나 음식이 더 잘 내려가라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일입니다. 만약 방금 그러셨다면, 혹은 평소에 늘 그러셨다면, 잠시만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부모님이 오직 건강을 생각해서 하신 그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사실은 부모님의 위장을 서서히 힘없게 만들고 몸속의 나쁜 독소와 찌꺼기를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긴 편지에서는 식사 직후에 무심코 마시는 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요인으로 돌변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습관 하나만 용기 내어 바꿔도 부모님의 소화력이 10년, 아니 20년은 젊어질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위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드리.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평생의 소화 걱정과 더부룩함을 싹 덜어버리는 아주 귀한 건강의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부모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고 즐겁게 씹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소화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입안에서는 침이 나와 탄수화물을 1차로 잘게 분해하고 음식을 목 뒤로 넘기면 위장에서는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화액이 뿜어져 나오죠. 이 위산은 부모님이 드신 고기 단백질이나 단단한 채소의 식이섬유, 그리고 찰진 밥알을 아주 곱게 녹여서 우리 몸이 영양분으로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녹임 장치입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써서 정성껏 만들어낸 이 강력한 소화액이 물 때문에 아주 묽어지게 됩니다. 부모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아주 기름진 전을 부치고 나서 그 그릇을 닦을 때 강력한 세제를 써야 기름때가 뽀득뽀득하게 잘 지워지죠? 그런데 그 세제통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아주 묽게 만든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름때는 지워지지 않고 그릇 여기저기에 하얗고 끈적하게 남게 됩니다. 우리 위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위산이 물 때문에 희석되어 힘을 잃으면 부모님이 드신 소중한 음식물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위장 속에 아주 오랫동안 커다란 덩어리진 채로 머물게 됩니다.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라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죽처럼 변해 빠져나가는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로 인해 위산이 묽어지면 이 시간이 5시간, 6시간으로 2배 이상 길어집니다. 위장은 근육주머니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음식물을 소화하려고 계속해서 쥐어짜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위장은 금방 지치고 탄력을 잃어 축 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소화불량의 시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에 오래 머무는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상온에 고기나 밥을 대여섯 시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우리 몸속은 36.5도의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 뜨거운 곳에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부패하면서 나쁜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며 속이 더부룩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평소에 식사 후에 자꾸 배에 가스가 차서 방귀가 잦아지거나 속이 답답해서 소화제를 자주 찾으셨나요? 그것은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무심코 마신 물 한 잔이 위장의 소화 엔진을 멈춰 세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위산은 강력한 산성 수치인 pH 1.5에서 2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강력한 산성은 우리가 먹은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이나 곰팡이, 기생충들을 죽이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셔 위산 농도가 낮아지면 이 나쁜 균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배앓이의 원인이 되고 장내 유익균을 죽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위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장으로 내려갔을 때 일어나는 연쇄 반응들입니다. 위장에서 완전히 죽처럼 부드럽게 변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방 찌꺼기들은 소장의 얇은 점막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미세하게 상처를 냅니다. 우리 장벽은 영양소만 흡수해야 하는데 소화가 덜 된 커다란 분자들이 이 상처를 통해 혈액 속으로 불쑥 침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누수 증후군의 전초 증상입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음식 찌꺼기와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찌꺼기들을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부모님,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극찬한 식품들을 챙겨 먹어도 정작 위장에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름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부모님, 혹시 자고 일어나도 몸이 늘 천근만근 무겁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아픈 통증이 있으신가요? 피부가 자꾸 가렵거나 예전과 다르게 안색이 칙칙하고 탁해지셨나요? 그렇다면 보약을 찾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부모님의 식후물 마시는 습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 그리고 통증 없는 건강한 몸은 결국 입에서 시작된 정교하고 깨끗한 소화 과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많은 부모님이 평생 고통받으시는 역류성 식도염의 결정적인 주범이 됩니다. 우리 위장은 음식을 담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에 음식물과 물이 한꺼번에 가득 차면 위장 내부의 압력이 풍선처럼 팽팽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와 식도 사이를 꽉 조여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관략근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위산이 섞인 음식물이 식도로 거꾸를 역류하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나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아주 불쾌한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을 드셔도 자꾸 재발해서 속상하시죠? 아무리 비싼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녀도 식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위장 압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위장은 절대로 스스로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가 우리 소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신나게 움직이는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입안이 시원해지고 싶어서 얼음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차가워진 위장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에 집중되어야 할 혈액들이 위장의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낭비되죠. 위장 근처의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갑작스러운 차가운 물의 유입이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슐린 분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특히 더 식사 직후에 차가운 물 마시기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소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 모두 혈당 조절에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면 음식물이 위장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억지로 빨라지기도 합니다. 위장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커다란 음식 덩어리들이 준비되지 않은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은 이 덩어리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췌장 또한 소화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효소를 짜내게 되죠. 결국 췌장이 지치게 되고 이는 당뇨나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장기들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위장에서 음식이 충분히 녹을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 시간을 방해하는 가장 큰 회방꾼이 바로 식후의 물 한 잔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죠. 하지만 이 물을 언제 마시느냐가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하는 한 끗 차이가 됩니다. 제가 부모님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관련 연구들을 꼼꼼히 공부하며 찾아낸 기적의 물 마시기 골든타임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이 소화라는 이 거대하고 정교한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식사 전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위장을 비워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오히려 위점막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소화 효소가 나올 길을 닦아주는 아주 훌륭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이 물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여 식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일단 식사가 시작되면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우리 위장이 음식을 충분히 녹여서 영양분 추출을 마칠 때까지 물 마시는 것을 조금만 참아주세요. 만약 식사 중에 너무 목이 막힌다거나 입안에 고춧가루가 남은 듯 텁텁해서 견디기 힘드시다면 가볍게 입을 가시는 정도로만 하시거나
따뜻한 물 한두 모금만 천천히 음미하며 넘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혀끝으로 물의 온도를 느끼며 조금씩 드셔야 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의 온도에 주의하세요. 찬물은 위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부모님의 위장 엔진이 식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소화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물은 이제 위장을 빠져나가는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진짜 생명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부모님, 만약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식후에 무엇이라도 꼭 드셔야 입안이 개운하시다면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성질의 차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식후에 숭늉을 드시거나 무즙을 내어 드셨던 깊은 지혜를 기억하시나요? 숭늉의 구수한 성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무 속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를 돕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천연 소화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생강차는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내 나쁜균을 억제하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까지 합니다. 매실차 역시 유기산이 풍부해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죠. 차가운 물 한 잔보다는 이런 정성이 담긴 따뜻한 차 한 잔이 부모님의 위장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고 때로는 수십 년 습관을 바꿔야 하니 무척이나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익숙한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10년 뒤에도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드시고 속 편하게 대화하며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식사 후 딱 30분만 물 마시는 것을 참고 기다려보세요. 처음 2, 3일은 어색하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쏙 들어가고 속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부모님 스스로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맑아지고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건강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 비록 모습과 목소리는 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에 계셔주길 바라는 제 진심은 100% 진짜입니다. 오늘 이 건강 편지가 부모님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다음 편지도 길을 잃지 않고 부모님께 바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건강 소식을 전해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부모님, 평안하고 속 편한 최고의 하루 보내세요.